그 돈이 저 사람을 괴롭힌 거예요. 가짜는 경련하는 듯이 조급하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저한테 돈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네, 갚으려고 했지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 여자 때문에 역시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러고도 나한테는 돈을 갚지 않고 저 여자와 함께 그 마을로 가서 결국 붙잡히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죽이고 빼앗아 온 돈마저 그 마을에서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살해하기 전날에 저 사람은 저한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술이 취해서 쓴 거지요. 저는 그때 이것이 저한테 면박을 주기 위해 쓴 편지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설령 아버지를 살해하더라도 내가 이 편지를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저 사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편지를 쓸 까닭이 없지요. 저 사람은 내가 복수를 하거나 자기를 파멸시키거나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읽어보세요. 주의해서. 제발 아주 주의해서 읽어보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죽일까 하고 미리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든가 어디에 돈이 있는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죄다 이 편지에 적혀 있으니까요. 읽어보세요. 빠뜨리지 않도록 잘 읽어보세요. 그 가운데 나는 이반이 출발하면 곧 죽일 참이다 라는 대목이 있을 테니까 그건 저 사람이 미리부터 어떻게 아버지를 죽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까체리나는 표독스럽게 고소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재판관에게 말했다. 아, 그녀가 이 숙명적인 편지를 구석구석이 숙독하여 한 자도 빠짐없이 연구한 것은 분명했다. 저 사람도 취하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그런 편지는 쓰지 않았겠지만 아무튼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죄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도 틀림없이 바로 그대로예요. 나중에 바로 그대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마치 살인 계획서나 다름없어요. 그녀는 정신없이 소리쳤다. 물론 그녀는 이제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닥쳐오더라도 상관없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다. 하기야 그녀는 그러한 결과를 한 달 전부터 내다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무렵부터 증오에 떨면서 이것을 법정에서 읽을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듯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녀는 마치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린 상태나 같았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곧 서기가 큰 소리로 편지를 낭독하여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인상을 주었다. 미자는 이 편지를 인정하느냐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제 것입니다. 제 편지입니다. 하고 미자는 외쳤다. 취하지 않았으면 안 썼을 것을. 까짜 우리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일로 서로 미워했지. 그러나 나는 맹세코 정말 맹세코 말하지만 나는 당신을 미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있었소. 그런데 당신은 그렇지 않았지. 그는 절망에 휩싸여 두 손을 마주 잡고 비틀면서 털썩 자리에 앉았다. 검사와 변호사가 번갈아 그녀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주로 아까는 어째서 그런 증거를 감추고 있었느냐, 그리고 어째서 아까는 전혀 다른 기분과 의조로 진술을 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래요, 그래요. 저는 아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명예와 양심을 모두 저버리고 거짓말만 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저 사람을 구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 사람은 그토록 저를 미워하고 경멸했으니까요. 하고 가짜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네, 저 사람은 저를 끔찍하게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경멸하고 있었지요. 더욱이 그것은 내가 그 돈 때문에 저 사람 발 아래 꿇어 엎드린 그 순간부터 저를 경멸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아요. 저는 그때 대번에 깨달았지만 오랫동안 사실로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저 사람의 눈초리에서 뭐니 해도 너는 그때 내 발로 나한테 오지 않았나 하는 뜻을 읽었습니다. 그래요. 저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내가 그때 왜 자기한테 달려갔는가. 저 사람은 조금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뭐든지 비열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거니 하고 의심하는 것밖에 저 사람은 할 줄 몰랐던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자를 가지고 남을 재고는 모두 자기와 같은 줄 알았던 거예요. 가짜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고 사납게 이를 악무는 것이었다. 저 사람이 나와 결혼할 생각을 가진 것은 단지 내가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이랍니다. 그 때문입니다. 그 때문이에요. 나는 늘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 사람은 짐승이에요. 저 사람은 속으로 내가 그때 돈을 받으러 간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한평생 길을 못 펼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영구히 나를 경멸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제 멋대로 나를 쥐고 흔들 수가 있다. 이렇게 늘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 결혼할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게 틀림없어요. 저는 저의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저 사람에게 이기려고 시도했습니다. 저 사람의 변심마저도 참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기야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을 이해할 사람일까요? 저 사람은 불한당이에요. 저는 이 편지를 이튿날 밤에 받았습니다. 요리집에서 보내온 것을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마침 그날 아침까지도 모든 것을 변심한 것조차 용서할 생각으로 있었던 거예요. 물론 재판장과 검사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다. 그녀의 히스테리를 이용해서 이러한 진술을 듣는다는 것은 아무리 그들이라도 역시 수치스러웠던 모양이다. 필자는 지금도 기억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괴로운가 우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우리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니까요. 하고 운운하는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러나 역시 이 히스테리로 제정신을 잃은 여자한테서 필요한 증언을 끌어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반이 자기 형인 불한당 살인자를 구하려고 지난 2달 동안 너무나 마음을 썼기 때문에 거의 발광 직전에 있다고 아주 명확하게 진술했다. 그러한 명확성은
이렇게 긴장된 정신 상태에 있을 때 비록 순간적이기는 하나 이따금 섬광처럼 나타나는 법이다. 그이는 괴로워했습니다. 하고 그녀는 소리쳤다. 그이는 저한테 자기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어쩌면 자기도 아버지가 죽는 것을 바라고 있었는지 모른다. 이런 고백까지 하면서 밤낮으로 형님의 죄를 가볍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이는 깊고 깊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래서 자기 양심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은 거예요. 그이는 무슨 일이든 죄다 내게 털어놓았습니다. 늘 저희 집에 찾아와서 오직 한 사람의 친구로서 매일 저와 이야기했습니다. 네, 저는 그이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것을 또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도전하듯 눈을 반짝이면서 느닷없이 소리쳤다. 그이는 2번 스메르자코프를 찾아갔습니다만 언젠가 한 번은 저희 집에 와서 만일 범인이 형이 아니고 스메르자코프라면 이곳에서는 스메르자코프가 죽였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기에게도 죄가 있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스메르자코프는 자기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자기가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니까 하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편지를 꺼내 보였지요. 그랬더니 그이는 더더욱 형님이 죽인 것을 확신하게 되어 무척 놀라고 말았습니다. 친형이 부친을 죽였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일주일쯤 전에 만났을 때는 그 때문에 병이 난 것을 저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제 앞에서까지 헛소리를 하게끔 되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